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찬바람이 불면 그대 이 노래 알아? 알아? 김지연. 이지연 김지연이야. 김지연이요? 응. 이거는 김지연 다른 사람이. 난 찬바람 불면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 항상 9, 10월에 모르죠? 응. 이게 이걸 아는 사람은 저 나이가 있어. 동그래진 거 봐. 음이 이상해. 응.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했지. 그대 외로워지나요? 이런 식으로. 슬픈 노래야. 감성 충만한. 네, 어떻게 고태지연은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노래 없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이유 씨가 요즘에 불렀는데 그 그쵸. 양희은 선배님 노래인 것 같아요. 뭐예요? 가을 아침인가?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이 노래가 참 찬바람 하면 요즘 저희 왜? 세대는 아이유 씨가 그걸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그게 가을에 생각난다고? 네. 왜냐면 아침에 약간 서늘할 때 들으면 뭔가 나이대가 다르니까 여기는 청량함이구나. 메이저고 가을이. 나는 마이너야. 가을은 좀 청량, 그러네. 그러니까 좀 하늘도 맑고 아니요, 좀 저는 넓어지고. 나는 슬픔의 우수에 찬. 막 이런. 그러니까. 어. 저 혹시 윤종신의 거리에서 1집에 나왔던 노래 혹시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거요? 약간 재즈풍인데 네. 잠들 때마다 매일 아침에 깨지 않기를 기도해요. 이런 가을에 노래였어요. 그 노래 생각난다고?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우수에 젖으면서 꼭 실현을 당했을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내일은 안 깼으면 이불 속에서 약간 이런 약간 마지막 늙은 잎새 윤종신- 같은데요. 마지막 잎새 내 같은 말이 뭐 이런. 이게 윤종신 윤종신 노래가 일집에. 아니고 다른 사람 노래였을 다른 수도 사람 있어. 노래인데 리메이크한 걸 거예요.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아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좋다. 그런 가을 약간 되니까. 재즈풍. 그 어텀 레이브스도 원래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대놓고 가을이잖아. 가을이다. 가을이다. 나 가을일 거야. 네. 가을 낙엽. 감성 충만한 노래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기운 그대로 살려서 오늘도 달립니다. 그놈의 사정 출발. 퇴직을 6년쯤 앞둔 중년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도 초기 증상을 보이십니다. 와이프는 늘 삶이 고되다며 술을 마십니다. 우린 따로 마실 때도 많지만 함께 마실 때가 더 많으니 술을 먹고 실수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두지만 매일 술이 없이 잠드는 날이 없는 저와 아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20대 초반에 만나서 오랜 연애를 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예쁘고 똑똑한 딸을 낳아 길렀죠. 와이프는 청담동에서 걸쭉한 의상실을 하고 그 품위에 맞게 따른 유학을 보내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굴지의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이번 코로나로 귀국을 했습니다. 저도 말하면 다 아는 기업의 중견 사원입니다. 우리는 매주 어머니 아버지 댁에 갑니다. 와이프는 와인을 걸치고 부모님 반찬과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는 그 곁에서 소주를 마시죠. 이번엔 상태가 어떠실지, 이 병에 호전이란 있을지를 걱정하며 두 분이 사시는 곳에 가서 청소를 하고 상태를 살피고 돌아오면 또 술 한잔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기억력도 작고 쇠퇴하시고 어머니는 드디어 대변을 앉은 자리에서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려고는 혼자서 그 빨래를 다 하고 애쓰는 적을 봤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어머니는 치매 전문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간섭 말랍니다. 저도 못 알아보시는 어머니와 기억은 까묵까묵하지만 고집은 더 세지고 있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썩어갑니다. 와이프는 무슨 고생일까 싶어 혹시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했습니다. 퇴직하고 저는 부모님을 모실 거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제가 와이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두 분은 계속 나빠지실 테고 이대로 두 분 다 양로원은 저도 못 보낼 것 같고 내 똥기저귀를 갈아주셨는데 나는 왜 그분들의 소변 뒤치다거리도 싫어할까요? 인간이 사는 건 다 이런 건가요? 얼마 전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던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어찌나 편안해 보이던지 딸은 이런 우리 부부의 모습이 낯설 텐데 걱정입니다.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 글 보냅니다. 저 때문에 괜히 분위기가 다운되나 싶네요. 그놈의 사정입니다. 이건 진짜 남일 같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신랑이 막내라서 그래갖고 어머님이 초기 증세 그거를 그래요?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진단 받으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약이 잘 돼 있어서 이걸 좀 지연시킬 수 있지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맞아. 네, 그래서 없앨 수 우리는 없어요. 약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큰 신우가 같이 모시고 사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죄송하죠. 그 신우한테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고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우리가 옆에서 못 모시고 계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딱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딴 데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건데 또 그렇게 보면은 언니한테 너무 힘든 일인 거고 언니 혼자서 하니까. 자식들이 생각하는 치매 노모에 대한 생각과 남편이나 와이프가 생각하는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는 진짜 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사연을 주신 분은 왜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우리 똥기저귀를 갈아줬는데 우리는 못할까? 그 이유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기 때와 양이 다르잖아. 그렇게 간다고?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예전에 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똥기저귀 해주신 건 맞지만 그때는 우리는 가볍고 똥도 적고 지금은 몸도 무겁고 그러니까 나 역시 그때 부모님 때 젊은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다 힘들다는 거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더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술로 그냥 달래시는 거네 서로를. 근데 이게 뭐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술 마시는 건 나쁜 거 아니고 매일 술 마신다고 해서 꼭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실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어머님만 초기 증세를 받으신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뭐 아시다시피 오지랖 누나는 아버님이 입원하셔서 퇴원하시면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아버님이 입원하시고 저희가 2년을 그랬어요. 1년 반 정도를. 그래서 김병희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저는 의외로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 셋에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만약에 모셔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인데 신랑이 저 앞에서 전혀 티를 안 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암 수술 마지막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장기를 새로 가르셨거든요. 이렇게 다 바뀌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약간 더 이상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갑자기 기적처럼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아버님 80이시거든요. 지금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근데 수술 잘 됐나 보다. 그 병원 어디야? 수술이 되게 힘들었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또 저기 식이요법도 안 하셨잖아. 재입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잘 연세 드셔갖고 못 하시나 보다. 인공 방광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렇게 신랑이 그러는 거죠. 자기는 저 때문에 늦게 믿게 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서 왜 뭐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왜 뭐 해주셨는데? 몰라서 얘기를 한 번도 왜 기도 제목이란 걸 서로 나누잖아요. 안 나누고 혼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해지고 뭐 팔팔 뛰어다니는 이건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같이 함께할 시간을 더 주셨으면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근데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건강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하는 그게 있었는데 정말 너무 저희는 신기하게 아버님이 진짜 갑자기 빡 지난달과 이달이 뭐 이렇게 너무 극과 극으로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걷지도 못하셨어요. 완전 삐쩍 말라갖고. 그러니까 그러셨다가 갑자기 지금 운동을 다니실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이 와중에 어머님 초기 치매 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되게 제 영상 하나 받았는데 너무 놀랬었거든요. 눈을 감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걸 계속 쉬지 않고 끝까지 다 드시려고 하시는. 그 초기보다 조금 가신 건데. 근데 식사하시는 이제 게 계속 알고 봤더니 초기는 초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님이 약을 복용하라는 그 이상을 복용을 하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누나파티 듣고 계시면서 아마 저희 연령대들이 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어디 한 군데는 꼭 병원에 가셔야 돼서 모시고 가거나 뭐 어디 뭐 혈압으로 쓰러지셨어 이런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병원을 안 믿어요. 음. 내가 병원에 났어도 음. 병원 3군데 이상은 가봐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사람도 맞는 사람이 있고 이렇듯이 병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현 선생님 노모가 구순이시거든요. 근데 치매세요. 저희 가면 너무 밝게 웃으시고 지금도 눈이 안 보이시는데 뜨개질을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8군데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 8군데를 어떻게 다녔냐면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하라는 거 다 하고 그 사람이 처방 내려준 거를 3, 4개월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시는지 안 좋아지시는지. 물론 그걸 하는 데까지 굉장히 노고도 크고 어머니도 좀 힘드시고 그럴 수 있지만 봐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바로. 병원을 다시 가서 또 한 번 해보고 그래서 8번째 만에 찾은 병원인데 8.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는 분명히 할머니가 눈이 멍하니 잠만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좀 그런 근데 게 있어. 요즘은 네. 치매 약이 맞아, 그 독한 것 상태를 같아요. 호전시켜주진 못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약간 조증을 올리거나 약간 맞아. 우울증을 내리거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화가 많이 난다면 조금 조증을 올리거나 이걸 잘 맞춰줄 수 있는 병원이거나 맞아. 의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8군데 만에 잘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신이라고 호텔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가면은 뜨개질도 아직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다고 나았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약을 계속 장복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그 많은 어려움이거나 너무 이렇게 치매니까 계속 멍하니 앞에만 보고 있거나 사람들이 가면은 막 이렇게 다른 거나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덜 보이시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잘 늦추는 찾아서 거래요. 어. 뇌의 노화를 늦추는 그리고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반신불 수셨다고. 저희 아버지 맨 처음에 그 진단 받으셨을 때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엄마가 끝까지 있으면서 중환자실에 3년을 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개기는 거야. 의사가 쫓아내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반신불수신데 키가 180이었거든요. 그 체구가 100kg가 넘는 힘드셨겠다. 사람이었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150 몇이에요. 이분이 이분을 들쳐매고 한의원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보통 아니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반신불수 정도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술을 다 믿을 순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의술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면 지금 캐리 누나 시아버지처럼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 근데 저희 아버님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그냥 제일 잘하는 이대 목동병원만 산 거예요.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성공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 후는 내가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연세가 드시니까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변을 4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가서 그냥 알람을 켜놓고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연세 드시면 그걸 해놓고 또 까먹는 거야. 잊어버리고 이러면 이게 차서 흐르고 막 이런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빨리 오는 거 아세요? 그래요? 감각기관이 네. 자꾸 귀나 눈이나 하나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치매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귀가 안 들리면 창피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보청기 껴줘야 돼요. 아. 그리고 눈이 안 보이면 바로 수술하든 안경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맛이 그러니까 하나라도 센서가 오작동이 됐을 그게 때 이제 그 치매로 나오는 신호. 맞아요. 치매로 가더라고요. 오.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약간 병적으로 평행론 아시죠?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저는 왼쪽으로 15분 자면 오른쪽으로 15분을 자야 돼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시간을 혼자 머릿속에서 맞추고 있어요. 결국 계속 하루 종일 뒤척거린다는 얘기네. 밤새 뒤척거린다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기네. 가방을 메고 30분을 걸으면 이쪽으로 메고 30분을 또 걸어요. 나는 요즘 그게 타이머를 안 틀릴까 봐. 맞춰놔도 돼. 자동으로 돼? 왜냐면 절여. 저리면 바꿔주고. 그러니까 저리 바꿔주고. 저리 그치, 바꿔주고. 그치, 그치.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 오늘 이거 사연을 주신 분은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진짜 슬플 우리, 수 있지만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 그래서 나는 이거 사연 보내신 우리 이 남자 오빠분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저도 그 내가 생각이 못 해준다고 해서 들었어. 슬퍼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 모든 걸 나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가야 네. 돼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노모들의 책임은 사회도 같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캐리 누나가 왜 나의 똥꺼지역을 갈아줬는데 난 오줌기역을 못 갈아주지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잖아요. 나는 부모가 그렇게 숙주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리사랑이래잖아요. 예, 그냥
내가 태어나기 위해 잠시 빌렸던 몸처럼 쓰고 가는 거라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오라버니인 것 같은데 퇴직 6년 앞두셨으면은 저희보다 40대, 오빠실 것 같아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오빠 오라버니의 딸도 본인들 똥기저귀 안 갈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거 같아. 그걸 내가 만약에 내가 부모님의 똥기저귀를 내가 아무렇지 않게 갈아. 그럼 결국은 내 딸이나 내 자식한테 그거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너무 저는 이제 좀 일찍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가셔가지고 이런 걸 좀 일찍 겪어보니까 결국 다 벌어질 일이고 그리고 맞아. 그 현실이.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오래되면 낡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게 마련이고. 근데 이 치매는 좀 답이 없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위나 장이나 이런 내장기관 같은 경우는 새로 바꾸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뇌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계속 다운되어 가는 걸 너무 애초롭게 바라봐 주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두 분 다 모시고 있는데 두 분이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올 거고 언젠가는 또 두 분을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데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대요. 아버지가 정말 되게 젊었을 때는 자기 맘대로 사시다가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게 할머니한테 잘하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시니까 병에 걸리신 거예요. 막 투석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런데 꼭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더래요. 할아버지가.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다며. 근데 투석 받으러 병원에 딱 떨어뜨려 놨더니 할머니가 난 저 사람 안 볼 거라고. 나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어머. 할머니가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셨거든요. 영면하셨는데 가실 때까지 할아버지한테는 엄마가 너무 아파서 못 본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책임 그리고 또 이거 진짜 저는 그래요. 이거 너무 슬프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죽자고 달려들지 말고 웃자고 넘기자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자기 남편이 안 나오더래요. 정확하게 아침 9시면 방문을 열고 딱 나온대요. 근데 그게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씻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차 마시고 다 한 다음에 9시면 딱 자기 방문을 여는데 30년 동안 그랬대요. 대단하시다. 본인 기억에. 교수님이셨는데 방학 되면 늘 똑같은 시간. 근데 이제 안 나가시니까. 근데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야. 순간 9시 1분 2분이 됐는데 안 나오길래 문을 쳐다보면서 나오겠지 이랬는데 안 나오길래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어떡하셨어요? 우린 너무 슬프게 들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기다렸어. 왜냐면 내가 그 타이밍에 잘못 들어가면 가는 거 방해할까 봐. 뭐야? 아 진짜? 웃기죠. 이게 황당해.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미우면 살지 말지 이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갈 때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하던 습관을 안 할 땐 이유가 있는데 내가 가서 억지로 깨워놓은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들 그게 이 순리를 역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 그래서 결론이 중요해. 기다렸대요. 11시까지 기다렸대요. 혹시나 방해할까 봐. 근데 11시 반이 됐는데 나오시더래요. 뭐 한 거야? 이제 좀 여유를 즐기신 거죠, 이제. 아침에 여유를. 갑자기 이제 진짜 늙은 거죠. 그래서 못 일어나신 거예요. 피곤해서. 그 전날 등산을 좀 심하게 하고 오셨는데 약주들 모르게 먹은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은 모르신 거야. 약주 드신지를. 그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2시간 반을 늦게 나왔는데 본인이 기다렸던 그 2시간 반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웃으면서 내가 가는 길에 방해 안 하려고 그랬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딱 나오고 나니까 정말 저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그냥 저는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웃지 못할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나 아니면 아픔에 대해서 막 가슴 깊게 뼈저리게 막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보다 제 주변은 치매가 많거든요. 암보다 많아요, 치매가.
그러니까 요즘엔. 어차피 우리가 오는 노화 현상에 대해 어머니나 아버지나 겪어내야 될 거고 나도 그럴 거고 그리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이걸 너무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끙끙거리고 가지 마셨으면. 맞아. 책임감이 너무. 맞아요. 음. 우리가 아직 애가 없잖아요. 결혼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나이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애를 낳았자 얘가 이 20살이 될 때쯤 저는 환갑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신랑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효자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본 아시죠? 효자는 와이프가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전 뭐든지 최선을 신경은 다하자. 안 쓰고 몸으로 때우잖아. 저는 몸으로. 그냥 올라가서 밥 해주고 내려오고 저는 청소하고 내려오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자 편하게 웃으면서 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이렇게 안 하고. 근데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효자인데 어느 날 정말 힘들었을 때 저희가 정말 매달 병원을 들락날락 했었을 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둘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러는 왜 했더니 애가 태어나서 20대 때부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쇠퇴할 때인데 얘가 맨날 우리 때문에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딱 그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되게 젊어. 우리 그때 되면 우리는 더 젊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은 했지만 플러스 15년 좀 젊게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근데 저의 몸 상태를 요즘 느껴보면 살이 쪄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생각을 딱 해보면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거운 거 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기서 남자 오빠님,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다 챙겨줄 거를 바란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나는 묻고 싶어. 내 부모님은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하길 더 많이 바라실 거라는 거. 그치. 나 때문에 그리고 내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막 매주 싸가지고 막 가고 막 반찬 바꿔주고 막 이러는데 그냥 본인이 볼 때도 술 마시고 가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와서 또 고민하고 그러는데 아들 얼굴이 낯색이 그게 그치. 낯색이겠냐고. 그게 보기가 되게 힘들 어, 거고 어,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아빠가 절대 안 된다 보내기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아빠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안 보낸다는 소리지 아빠가 치매가 오기 시작하고 아빠가 힘들어지시면 본인도 더 이상 선택이 없다는 걸 더 잘하실 거라는 거죠. 혹시나 그것들 하시겠지만 나라에서 치매 협법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등급이 조금 높게 받아지면 가정 보호사도 오고 그러니까 그게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시고 맞아. 그리고 아버지도 그 하시는 데까지 하시다가 지금 아버지도 약간 초기 증상이 오신다니까 이걸 저희 이 오라버니에게 괜찮아요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여기에 빠지시는 이게 어차피 누구나 다 겪어. 나도 겪고 너도 겪고 다 늙어가는 건 겪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픈 걸 막 너무 막 이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게 자연이 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캐리 누나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혹시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혹시 저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버지 뒷바라지 하면서 굉장히 밝았거든요. 맨날 10원짜리 화투 치러 다니시고. 근데 인생은 즐기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막 죽자사자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해놓고 나도 즐길 수 있는 10원짜리 화투도 치고 이러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그나마 아버님이 정신 있으신데 어머니는 차라리 저는 치매를 볼 때 그렇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병이 아닌가 개인에게는. 우리가 그 얘기 본인에게는. 했었어 그때 여기서. 왜냐면 가장 기뻤을 때를 기억하고 있대잖아요. 어. 제일 좋았을 때를. 그리고 욕 안 하셨던 분이 그렇게 욕을 하신다? 치매는? 쌓였던 게 많아. 근데 이제 다 보는 사람으로서 표출하시는구나. 보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들지. 우리 어머니 저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아유 세상에 맨정신이셨을 때는 그 밥톨 하나 떨어진 것도 못 보시던 분인데 저걸 똥을 바르는 걸 자기가 본인이 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가장 행복했던 그때에 머물러 계시니까. 저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애가 없으니까 만약에 저는 신랑은 그런 얘기해서 둘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치매가 왔을 때는 저는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연은 두 분이 다 이제 치매가 오실 것 사정지수? 같고, 예, 그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사실 여기다가 사정지수를 저희가 매기고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도 어렵지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누나 파티는 사정지수를 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놈의 사정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사정지수 내주시겠습니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테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테일.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네. 사정지수 어떻게 캐리나? 네, 저는 6. 응. 평균보단 약간 높지만 응. 그렇게 높다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높게 보지 말자. 네, 왜냐하면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높게 음. 보지 말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저는 우리 오라버니께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와이프는 무슨 고생일까 싶어서 이혼을 먼저 하자고 하고 이런 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내가 한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한 행동을 본다고 했어요. 이게 오빠가 지금 너무 막 힘드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맞아. 나 혼자 겪으면 될 거 내 와이프도 저리 가고 내 딸도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게 한편으로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란 가족이 뭔데 맞아. 가족은 하나잖아요. 함께 힘들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지금 약간 초기 치매 증상도 있고 하시니까 어차피 그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일 때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찾는 걸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게 더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똥기저귀 빨고 뭐하고 하면서 오히려 비위생적으로 잘못해서 내 부모님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병원을 내 손으로 내가 해야지라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고려장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착각이에요. 요즘 같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거 거기 살 베긴다고 하죠. 오래 계속 누워 있으면 거기가 짓무르고 욕창.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지식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서 오히려 내 부모님들한테 가시기 전에 좀 더 조금만 더 편하게 해드릴 걸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신 빠지지 않고 매일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매일 찾아가셔서 매일 말동을 대주시고 그분들 가장 밝고 좋을 때 봐주시고 그게 부모님을 더 원하시는 거 아닐까? 자, 우리 고텐션 너무 먼 일이긴 하지만 그쵸. 어쨌든 고텐션 금방 와! 늙을 거야. 너도 늙을 거거든. 너도 늙어! 저는 네. 전 3이요. 3. 전 3. 왜냐면 저는 이거를 제가 저한테 너무 먼 얘기니까 전 사실 이 딸의 입장으로 좀 보게 되는 그치, 거예요. 그치. 이 유학 갔다 온 딸. 그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사연 읽으면서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치매도 마다 겪을 일이라고 하시고 막 하니까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더 힘든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와이프도 이 상황에서 같이 함께 해주고 이 와중에 아내분은 청담동에서 완전 걸쭉하게 뭐 이거 하고 계시다고 걸쭉한 의상실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한따까리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담동에서 한따까리 하시는 거죠. 한따까리 하시는 그럼요. 엄청 커리어 우먼의 또 와이프가 저희의 시부모님을 이렇게 나의 시부모님까지 챙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챙겨주고 거기다가 또 이쁜 딸내미는 이제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요. 굴지의 기업에서 인턴까지 했으면은 잘 키웠잖아요. 그러면은 다 잘해놓으신 거. 건데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인 것만 문제신 거야. 그쵸. 그래서 문제라고 할수 저는 없지. 곁에 누군가가 있는 사실을 좀 약간 그걸 너무 이렇게 진짜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내분과 이 따님분은 같이 아빠의 그 힘듦을 나누려고 준비가 돼 준비를 있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와이프랑 지금 이 나이에 술 한잔 하고 이러는 게 그 나이에 좀 힘들지 않나요? 오래 그 결혼 생활 하셨으면 이렇게 도란도란하는 게 되게 도란도란 하신 거예요. 그죠. 도란도란한 하는 가정도 있고
아버님도 끝까지 아내를 책임지시려는 그런 가장의 면모를 계속 보이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해줄 누군가 있으니까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저희 할머니 케이스가 계속 생각났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우울증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한 몇 년간 흐리셨어요. 근데 요즘 눈이 총명해지셨는데 그 이유가 임영웅이 나타나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호텔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대관령에 갈 일이 있어서 저희 할머니를 제가 할머니 업혀서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제 돈으로 산 차로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찰옥수수 드시고 싶다길래 제 찰옥수수 하나 대관령을 찰옥수수 찰옥수수를 드시면서 갔는데 대관령 가가지고 호텔 가서 나 호텔 처음 와본다 평생에 아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보다 제가 차에서 이명웅 노래 틀어주는데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제가 뭐 막 한우 사드리고 이럴 때 그 웃음보다 이명웅이 TV에 나오니까 더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쿠션 3만 원짜리 그 이명웅 쿠션을 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그거를 사드렸는데 이거를 떼지를 않으신대요. 잘 때도 않고 TV 볼 때도 않고 웃음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할머니가. 그게 좋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효도와 원하는 효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저는 뭐 할머니 호텔 데려가고 막 한우 사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30살의 이명웅이 할머니의 심장을 50년 만에 뛰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를 다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와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는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그 행복이 좀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 더 행복해 하실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행복을 얻으셔서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걸 진짜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한테는 더 좋을 수 있다. 내 걱정 하나를 덜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두 분의 행복만 또 찾으시면 되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게 가족과 도란도란하게 사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계속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걱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때요? 6 더하기 3. 저는 어쨌든 치매는 위중한 병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양부모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함께 오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왕왕. 그런데 지금 고텐션 말씀처럼 다 잘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뒷바라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 정도 저는 인생 총량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말 이 지금 사연 보내신 우리 오라버니가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아예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잘 키워놓고 아주 단란한 가정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잘된 자식의 효도만 받아야 되는데 치매 봉양까지 받으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로서는 성공한 인생이세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살아계시지 않아서 되게 슬펐던 케이스였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보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는 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맞아. 많고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20대 때 저랬겠지? 이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가신 게 나한테는 지금의 자유를 주셨구나라는 그냥 인생은 어차피 도찐 개찐 그냥 요거 하나 벌었으면 다음에 이런 일 없고 지금 하나 이런 일 있으면 다음에 또 뭔가 이상한 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툴툴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정지수를 높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5만 드릴게요. 네. 우리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 14? 5만. 그리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떨어진 일인데. 지금 뭐라고요? 14를 토탈 3으로 14. 나눠야죠. 네. 네. 이제 계산이 안 되시고 계십니까? 3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4.32. 4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4. 2, 3. 네. 4개 정도로 할게요. 4점 오늘 알아서 뽀록 다 하세요. 났다. 오늘 뽀록 다 났어. 네. 오늘의 사정 지수는 한 4.23 뭐 해서 5가 안 넘었어요. 4에서 5 사이. 4.6. 네, 4.6이네요. 네, 5가 안 넘었어요. 네, 네. 5가 안 안 넘은 그 모두들 겪고 계신 네. 힘듦
효도에 대한 힘듦일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이라기보다는 저희 의견이 이런데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좀 응원의 글도 남겨주시고 사실 부모님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좀 남겨주세요. 응원의 네. 댓글. 네,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뭐 보내드리죠? 고텐션님. 네. 한 입에 구름떡 세트 떡 네. 떡이 안 돼. 한 입에 구름떡 세트. 떡. 구름떡 세트. 떡 세트. 네. 네. 그리고 누나 파티 화장품 세트. 네. 그리고 퍼펙트 와이. 네. 그 호호바 오일. 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연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영퀴 또 영키 아까 이거 영퀴를 보낼 거에 했었어요. 우리가 갑자기 내니까 네. 거기다가 그리고 요즘 영퀴 내는 방식이 달라지셔가지고 영어로 그냥 말하고 말아버린다. 그러니까 여기도 영어만 쓰시고 뜻은 안 쓰시고 끝내버린다. 근데 그게 답이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정답입니다. 어찌나 스타일이 똑같으신지 네, 영퀴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 촉촉 파데 착붙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셀 호바 오일. 이제 전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닷컴.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고민도 누나 파티에 나누면 자 제 거 할게요. 내 거 한다니까. 아, 진짜? 어지럽 누나 한다고 거. 한다고 그렇게 그쪽 아니야? 째려보지 말라고. 아니 둘이 그렇게 째려보냐고. 안 한다고 내가 할게.